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재판에서도 이 수표가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 맞냐? 그러니까 김대중 아들이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야지, 광주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야지, 전 국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점령됐다는 뜻입니다. 이 김대중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야. 자, 김학성 교수님 나오세요. 낮은 단계 연방제. 자,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가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려 연방제는 이거야. 비슷한 말 같아도 전혀 달라요. 북한이 주장하는 거야. 고려 연방제, 남북한을 연방으로 하되, 연방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연방으로 돼 있잖아. 50개 연방이에요, 미국은. 근데 연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조건의 1번이 뭐냐? 체제가 같아야 돼, 체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나라가, 미국은 50개 나라야. 50개 나라가 연방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체제가 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50개 주마다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종교요, 종교. 미국은 50개 주가 다 기독교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은 체제가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종교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그럼 연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는 뭐냐? 일단 고려 연방제를 이루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냐? 한국에 있는 보안법을 없애라는 거야. 보안법. 보안법 없애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야. 요것이 고려 연방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두 개의 나라, 북한 나라, 남한 나라 두 개를 연방으로 하되 주한미군 철수하고 보안법 철폐하면 연방제 하자. 이게 고려 연방제야. 그런데 김대중이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가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연방을 하자. 그러면 주한미군 그대로 두고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보안법은 폐지가 돼야 안 돼. 이미 보안법은 없어졌어. 내가 이제 헌법학자 1호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보세요. 주한미군요? 아이고, 연방제 대봐요. 바로 철수입니다. 바로 철수. 그래서 가서 서명한 것이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야. 낮은 단계 연방제. 주한미군 있어도 괜찮아. 보안법 있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서명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는데, 자, 헌법학자 1호죠. 헌법학자 1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시는 헌법학자 1호인데, 지금 김대중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아까 내가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설명했는데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아니, 목사님 자세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저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요, 법학 박사 자격증 주세요, 빨리. 나한테 법학 박사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제 했는데 보안법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철수 그만두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안법이 사실 실효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는 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 이게 제일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쓴 자서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제목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혁명을 하려면 정광훈이가 해야지. 빨갱이들이 혁명하면 돼,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재명의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조금 그 전에요.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고려 연방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낮은 단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는 김일성이가 주도한 것이고 낮은 단계는 김정일이가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려 연방제는 남북한이 연방을 구성하려면 선결 조건이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안법을 선폐지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를 철수를 시켜야만 연방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게 고려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입장을 좀 양보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만든 것입니다.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일단 연방을 하자. 그러나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로 연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방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일과 김대중 또 노무현이 가서 합의를 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대통령이 가서 연방제를 6.15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또 추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가서 대못을 박아버리는데 네.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분명히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 우선의 통일이 아니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일 것을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틀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의 연방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을 위반한 이놈은 형량이 얼마나 줘야 돼요? 이제 헌법 이 위반만 가지고 사실상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뭐 USB 중고뿐만 아니라 합치게 되면 적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항적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여적죄 또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형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미 두 사람은 죽었어. 네네. 뭐 예. 죽은 놈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죽었단 말이야. 네네. 살아있는 놈이 딱 한 놈이거든. 한 놈이 누구예요? 한 놈인데 죽일 놈은 두 놈이에요. 아, 두 놈이요?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죽일 아, 놈 그렇지. 아닙니까? 예. 이재명은 더 무섭지. 네. 그러면 이재명 이걸 왜 처단해야 되는지 이재명이 아침에 당무회의 할 때 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요. 선대들, 미북한의 김정일, 미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 폄훼하면 안 돼. 헐뜯으면 안 돼. 이 사람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전라도요, 물어볼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김일성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 여적죄, 이적죄에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지는 사람 국가 반역죄란 말이야. 이런 죄는 형량이 하나밖에 없다며. 예. 뭐예요? 사형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어. 전라도요, 일어나라. 더 이상 이제는 전라도가 김대중의 악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문재인의 악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만 했다 그러면 여기는 90% 이상 때려버려. 이번에는요, 선거를 했다 그러면 자유통일당으로 90% 때려버려야 돼. 목사님 저기 저 화면 좀 올 띄워주시죠. 네. 이재명의 화면. 이재명 하면 예,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정념군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다.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들어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친일 세력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세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친일 세력하고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또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간인 것인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대한민국 하에서 책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어제도 자기의 대한민국 이번에 4월 10일 선거제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비례대표가 어떻게 뽑힐지, 국민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첫째로 저 인간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선거제도가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준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인데요. 어제 광주에 와서 첫발을 하면서 저런 짓을 했는데, 아니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더 목사님. 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세상에 조선일보까지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재명의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 출마를 지역구에도 할 수 있고 비례대표도 할 수 있어서 지역구에 떨어지면 비례대표에 당선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면 돼야 안 돼? 아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제 원래 비례대표도 출마할 수 있고 지역구에도 지역구에도 출마할 할 수 수 있다. 있고, 그러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서 자기도 또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 정신병 아닙니까 이거? 아니, 원래 정신병자인데, 원래는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구제해주겠다는 것은 원래 이론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구도를 보면 광주에는 국민의힘이 나와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나와 또는 반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험지 출마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답의 표시로서 지역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 표를 얻게 되면 비례대표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럼 어제 이재명이가 떠든 내용 중에서는 그 내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로도 될 수 있도록 이중 장치를 또 마련하는 것인데, 이건 뭐 이재명 같은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자, 내가 잘난 척 할 테니까 들어봐요.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 맞아 안 맞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야. 선지자 맞아 안 맞아? 이 비례대표 연동제는요, 내가 국회에 가서 박이태 국회의장 할 때 사진 한번 띄워줘봐. 국회의원들 300명을 다 모아놓고 선관위 직원이 앞에 딱 있는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연방제에 대하여, 연동제에 대하여 제가 제일 먼저 프린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국회의원들 나눠주면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렇게 하자. 이것이 내가 제일 먼저 제안한 거야. 자, 이런 식이야. 보세요. 광주에 국회의원이 몇 개 지역이지? 광주에 8개죠? 8개인데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어. 어느 쪽이? 우파가 다 떨어졌어. 좌파가 100% 다 됐어. 그때에 비례대표제를 광역별로 신청을 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거기에 정당 투표에서 그 지역에서 1등하는 떨어진 사람, 그것도 좌파 쪽에 우파 쪽에 떨어진 사람이 이 비례대표로 구제해야 된다. 이 법안을, 사진 없냐? 사진? 내가 국회에 가서 300명 국회의원을 놓고 1시간 동안 내가 연설한 거야. 이래야 전라도에서도 그때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이 3분의 1이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3분의 1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나라가 규정이 있어서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제안을 천재인 정마원 선지자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거란 말이야, 한 거. 제가 그 목사님 죄송하지만 확인 한 번은 없는데 목사님 훌륭한 안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안들은 다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학계 없어. 내가 가서 국회 가서 제일 먼저 했을 때 성관이가요 나한테 와서 기발한 제도라 그랬어. 성관이 직원들이 3명이 나왔어. 이거야말로 정말 나라를 살리는 제도라 그래서 성관이가요 그걸 지지를 했다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안 하는 거야.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왜 안 되냐 하면은 이재명이 저놈이 지역구에 떨어져도 지가 비례대표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막아내야 돼. 이거는 이재명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이재명.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원래 강의하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목사님 시간이 걸려서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좀 잠깐 하고 가려고 그렇죠. 했어요. 예. 차별금지법은 진주 가서 하고. 네네네. 진주 가서 예. 요거 그럼 하세요.